화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했냐 하셔서 못 받는 경우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10개 받다라고 하면 입시에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아이비 대학교 지원하려고 하면 액티비티가 진짜 좋아야 돼요. 이제 그런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진짜 대단한 학생이잖아요. 미국에서 300명이 SAT1 만점자가 있었다. 우리는 다 안 받아줬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 비결이 뭘까요? 그런 쪽으로 액티비티가 강하니까 이제 아이비 대학교가 붙었죠.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한국 학생들이 주로 유학을 갈 때 한 3년 동안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언어를 배우고 이제 익숙해지고 특히 영작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할 때 3년 정도가 돼야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9학년 들어가자마자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유학 갔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대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수학, 과학을 많이 듣고 내신을 많이 쌓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입시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독학하는 거거든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AP 수업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 대학교에 와서 진짜 공부 잘하고 이런 애를 데려가고 싶다. 너는 공부 못했다? It's okay. Thank you very much. Next.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 입장에서는 AP 수업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것은 양면칼이에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서는 합격 안 시켜주면 그만이지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모든 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나는 어떤 AP, 이런 AP, 저런 AP 다 듣겠다라고 하면 하고 안 좋아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하게 내비두면 딴 애들도 이렇게 다 하겠다라고 했어서 이런 애들은 잘 되지만 이런 애들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 학부형들이 터질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학해서 수학과학을 AP 시험을 봐서 5월달마다 AP 시험이 있거든요. AP 시험은 SAT하고 틀리게 고등학교 내부에서 진행이 다 돼요. 그러니까 AP 코디네이터이라고 하는 감독관이 있는데 작은 학교들은 주로 교장 선생님이고 큰 학교들은 주로 어떤 카운슬러 분 중에서 하나가 AP 코디네이터로 지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5월 달에 AP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작년 2023년도 12월 달에 가서 AP 코디네이터에게 조인 코드를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비밀번호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조인 코드를 입력해서 2024년도 5월 달에 시험을 볼 때 AP 시험 칼리지 보드에게 받아서 그 학생에게 개봉을 해요. 시험 볼 수 있게끔. 지금 독학해서. 말씀하시는 게 고등학교에서 AP 수업을 듣지 않아도 그 AP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조인 코드를 받으면 내가 내년도에 5월 달에 그 코र्스 테스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업은 안 듣고, 네. 수업은 안 독학을 듣고 해서. 그 점수를 애드미션 애플리케이션에 넣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고등학교들은 그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면 눈치 보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AP 코디네이터가 카운슬러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학교에 하여간 행정적으로 높은 사람이면서 나쁜 소문이 돌면 추천서에 나쁜 추천서를 받아요. 또 외부에서 시험 봤다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서울에서 조인 코드를 받아서 그냥 AP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AP 점수들이 본인 학교 카운슬러에게 다 날아가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럼 또 화나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서 못 받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오케이, 눈치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원래 AP 클래스를 들으면은 GPA가 5.0로 해서 GPA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이제 GPA를 올리려고 이제 AP 수업을 많이 또 듣기도 했거든요. 5.0 만점이니까 4.0 만점인데서 5.0를 받으면 이제 4.0 이상이 돼버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이 unweighted grade를 말씀하시는데 unweighted는 수미양과 A, B, C, D, E 있는 것을 가지고 4점 주로 주죠. 4, 3, 2, 1, 빵. 이제 평균을 만들어서 이제 뭐 3.7 GPA가 좋다라고 말하는데 AP나 수업 들으면 4점 주지 않고 5점을 줘요. 그러면 이제 평균이 훨씬 더 올라가죠. 네. 그러면 이제 GPA가 좋게 보이죠. 그래서 내신을 입력할 때, 원서에 입력할 때 unweighted GPA가 뭐냐, weighted GPA가 뭐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대표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AP 네. 시험만 보는 거는 GPA 그 어드밴티지는 없는 거네요. 독학해서 보는 거는 GPA에 해당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점수가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AP 시험을 뭐 10개 봤다. 진짜 10개 봤다라고 하면 입시에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액티비티가 많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 강사 선생님 분 중에서 한 분이 오레곤에서 고등학교 다니셨는데 이상한 고등학교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참 특이하다. IB도 있으면서 AP도 있더라고요. IB는 국제학교에만 있는데 10개를 봤어요. 10개 AP, IB 시험을. 그 사람 진짜 딴 강사님들하고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머리가 완전히 돋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수업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진짜 이제 대단한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입시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액티비티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있지만 AP를 기본적으로 미치듯이 그렇게 깔아놓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경우도 있지만 again 카운슬러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그 학업 쪽, 이제 아카데믹한 쪽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네. 미국 대학교가 아카데믹한 쪽도 물론 많이 보지만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떤 액티비티가 좀 도움이 되는지. 입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비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면 액티비티가 진짜 좋아야 돼요. 왜냐면 아이비 대학교, 탑 20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면 기본으로 모든 학생들이 SAT 점수, AP 점수, 내신 다 좋아요. 기본으로. 내신이 다 좋고 SAT, AP 점수도 다 좋으니까 그냥 AP하고 SAT 점수 높게 받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1600 만점 SAT 1500 중반에 받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버드가 제가 한번 가봤을 때 하는 말이 뭐 어떤 한 해에 미국에서 300명이 AP, SAT1 만점자가 있었다. 우리는 다 안 받아줬다. 일부도 안 받아줬다. 일부만 받아줬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 비결이 뭘까요? 액티비티, extracurricular activity죠. 그래서 extracurricular activity도 이제 고등학교 고를 때 AP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서 액티비티도 많이 있는 고등학교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군이 좋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AP 수업도 많이 있고 초이스가 많이 있고 액티비티도 많이 있는 학교들이 주로 학군이 좋으면서 한국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는 것이 좋긴 좋아요. 근데 AP를 10개 들으려고 하면 액티비티를 많이 못 하게 되고 액티비티를 대단하려고 하게 한다고 하면 AP를 많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밸런스를 해야 돼요. 또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솔직하시게. 번아웃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신이 다 CCCC 뭐 DDDD 받으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0대 안에 있는 대학교 가도 팔자는 뭐 앞길이 막히지고 학원 원장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팔자가 앞길이 막히지고 뭐 좋은 생활 못 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욕심내면 좀 더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긴 하는 거 있긴 있지만 좋지 않은 대학교 뭐 교육 들어갔다라고 해도 충분히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탑 20 아이비 대학교에서는 액티비티가 진짜 합격 불합격 이유가 되고 한 20등부터 한 40등까지는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 있는 액티비티를 좀 활동 어느 정도 하고 아예 액티비티 없다라고 하는 것도 대학교 입시에 그렇게 나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평균 아니고 액티비티는 뭐 친구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서 멤버만 하고 임원은 안 하고 그냥 멤버만 했는 액티비티가 한 4-5개 있고 갑자기 딴 액티비티 없는데 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좀 자, 이상하게 했을까? 서스피시어스하게? 네, 그렇죠.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데 갑자기 푹 이렇게 나가면 실제로 했다라고 해도 아 이거는 좀 입시에 대해서 플레이 아닌가. 게이밍 더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약간 내가 입시에 대해서 일부러 뭐 이렇게 게이밍 더 시스템 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진정적으로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했는 건 아니고 그냥 입시 때문에 했는 거다. 그런 학생은 좀 별로더라. 라고 해서 불합격시켜 줄 수 있죠. 사립대학교는 상당히 주관적이니까 주립대학교들은 객관적이면서 내신, 뭐 AP, SAT 점수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카데믹한 클래스도 약간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브라부터 시작해서 트리고노메트리, 뭐 칼큘러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AP 코र्스들을 밟아 나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근데 액티비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코딩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뭐 코딩 일단은 뭐 수업도 들어보고 10학년 되니까 얘가 카운슬 멤버도 하고 11학년 되니까 무슨 코딩 대회도 나가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코딩 대회 가서 1등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입시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ll-rounded 표현. 두루무로 이것저것 다 잘한다. 반대로 well-lopsided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입시 전문가들이. well-lopsided라고 하는 표현은 well이니까 좋다. lopsided, 기울여 있다. 밸런스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나쁜 표현인데 주로 well 붙어 있으니까 좋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well lopsided 경우가 STEM으로 이제 well lopsided가 많이 있어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STEM. 수학, 과학 수업에서
액티비티가 많이 있고 그런 쪽으로 코딩, 뭐 리서치 그런 거 많이 했는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하면 비교적으로 문과 사회학으로는 많이 없고 그러면 이제 월 업사이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취직도 잘 되고 수학 과학 쪽으로 강하면 이제 대학교들이 그런 리서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월 업사이드가 좋아하죠. 영어하고 사회학 쪽으로도 소셜 사이언스에서 월 업사이드 될 수 있고 어떤 한 학생이 그런 쪽으로 월 업사이드 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진짜 액티비티 쪽으로는 끝내줬어요. 그 학생은 들어가자마자 진짜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리즈가 있다. 요즘 MZ 세대 애들은 리즈라고 말하죠. 그 학생들끼리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보이는가? 그 히스토리 클럽, 뭐 politics 클럽에서 회장하고 나라의 총장을 인비테이션해서 스피치하게 그렇게 하고 그 학생이 데려왔고 유엔에서 뭐 무슨 대사를 그렇게 초청해서 스피치하게 하는 거를 그 사람이 했고 글 쓰는 것도 그거 제가 봤는데 오 진짜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액티비티가 강하니까 이제 아이비 대학교가 붙었죠. 방금 말씀하신 학생처럼 진짜 뭐 카리스마틱하고 정말 뭐 열정적으로 막 진짜 뭐 유엔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뭐 연설도 시키게끔 만들 정도 수준이 되려면 저는 사실 그 학생보다도 그 학생을 키워낸 그 부모님이 어떻게 그 학생을 키워냈는가가 더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물론 그런 아이가 꼭 정답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장님.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진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리서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좀 그런 식으로 좀 열정적이고, 패셔네이트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부모님들이 좀 뭔가 다르게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 부모님도 한번 만나보셨나요? 그럼요. 네. 상담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만났죠. 그 환경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학부형님으로서 주변에 제일 좋은 장소가 그 커뮤니티 칼리지. 음, 그러니까 그 야간 학교라고 할까요? 카운티에서 시에서 마련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커뮤니티 음. 칼리지, CC라고 부르죠. CC에서 게시판 가보면 그 구내 식당이나 뭐 화장실 옆이나 도서관 옆에 게시판에 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사진 찍어 오라고 해요. 이렇게 오,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좋다, 이거는 좋지 않다, 이거 해봐라 라고 평을 드려요. 그때는 오, 진짜 그 비밀 네. 노하우인데 엄청 좋은 노하우인데요? 엄청 그걸 좋은 듣고 노하우죠. 싶었습니다. 이제 제 같은 사람하고 상대하면서 그걸 배워서 이제 할 음, 수도 있지만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동네 도서관도 좋아요. 왜냐면 도서관도 이제 그 시에서 하는 거고 시티홀 시청도 좋고 그래서 YMCA Young Men's Club of America 왜냐면 어떤 액티비티 하고 있다 그 동네에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그냥 청각하고 직접 신청도 안 하고 스티브 와즈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잘하는 친구하고 브라지에 만나서 이제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학생도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봐서 거기에 참석하고 대학교들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뭐 1,000불, 2,000불, 3,000불, 5,000불 내서 학생 30명 가서 뭐를 땅땅 짜랑짜랑 하고 기숙사 같이 살고 우르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해요. 그런 액티비티. 음, 그래서 개인에 맞춤 액티비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학교 내부하고 학교 외부하고 잘 밸런스 하셔야 돼요,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대학교 입시라는 게 절대 아이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온 가족이 같이 준비한다고 해야 되나요? 부모님도 소위 말하면 이렇게 헌팅 같은 것들도 좀 다니시고 네, 서칭하는 거죠. 서칭.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들 그렇죠. 서칭하고 그게 과연 우리 아이들하고 좀 잘 맞을까? 그러니까 코렐레이션도 좀 보면서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가까운 일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스토리는 좋은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보면은 원장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두 분 다 막 일하시고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넉넉하고 집안이 뭐 잘 살고 이러면은 괜찮지만 굉장히 그 시간 내기도 어렵고 막 그런 가정들도 많단 말이죠.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이런 그 가정들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웬만한 한국 학부형님들은 깨달아서 알아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학교 내부에 있는 액티비티 그 카운슬러 자주는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 보고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네. 내 아들, 딸을 한 번 더
예뻐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오고 가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내서 휴일을 하나 내셔서 이렇게 그냥 오고 가고 한다면 어른에게 보이는 아이한테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말에 그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도서관에 가셔서 사진 찍어 오고 천천히 고려하면서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게 좋은 방법이고.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어떤 철학인가 하면 그 학생이 우리 동네에, 우리 카운티에, 우리 주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를 하겠냐, 뭐를 했었겠냐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또 다른 학생이 있는데 대학원 원서를 우리가 도와주는데 프랜차이즈 약국에서 그 certification 자격증을 따서 예방 주사도 놔줄 수 있고 나중에 코비드 주사 또 놔줄 수 있고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당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에 있는 동네 월그린스 같은 CVS 같은 약국에 가서 그 certification 받아서 주사를 놔주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온몸을 싹 씻고 한 번도 그런 거 그 코비드 안 걸리시고 그래서 뭐 인턴도 하고 리서칭도 하고 병원에 그 샤도잉이라고 하죠. 그 의사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샤도잉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처럼 따라다녔다. 뭐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봤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코비드 때 딴 애들은 액티비티를 락다운 때문에 집안에 박혀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런 거 저런 거 엄청 많이 하면서 무슨 회장, 무슨 액티비티, 무슨 클럽에서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있는 탑5 의대에 붙었어요. 액티비티가 풍부하고 잘 써 있으니까 에세이도 잘 쓰니까 공부하겠냐라고 하는 에세이는 주절로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 학생에게는. 내용 쓸만한 것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액티비티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포장해서 원서에 잘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죠. 방금 말씀하신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미셔너리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네. 나는 그거 하고 싶어서 어떤 미셔너리의 마음으로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사실 진짜 훌륭한 학생이네요. 미셔너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그 목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만 액티비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밸런스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학교 내부에만 액티비티 많이 했으면 약간 카리스마가 있고 인기가 있지만 뜻은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학교 바깥에만 액티비티 했다라고 하면 학교 내부에서는 왕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밸런스가 중요하네요. 네. 네, 밸런스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한다라고 해도 약간 그런 교회 아닌 그 사회에서도 밸런스가 있는 것이 좋고 그래서 네, 그런 네. 쪽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좋은 팁이네요. 혹시 고등학교 관련해서 또 좀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